자, 음. 관련한 내용들은 뒤에 또 보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트럼프가 사실상의 협박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과정 같은데, 아이고. 요게 또 내부에 들여다 보면 좀 치열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그린란드 관세 철회 왜 나왔는지 한번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덴마크와 함께 그린란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유럽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25%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토와 그린란드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서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전격 철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뭔가 봐준 것 같은 느낌인 건데, 사실은 유럽이 꺼낸 카드에 흠칫했던 거죠. 어저께 저희가 설명드렸던 유럽이 쥐고 있는 미국 채권을 던져버릴 수 있다. 그렇죠. 라고, 8조 달러. 8조 달러치에 이걸 네.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덴마크는 먼저 1억 달러치분을 던지기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미세한. 미미한.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덴마크가 던졌는데 코웃음을 치려고 그랬는데 카나다가 2,800억 달러, 그보다 28배죠. 이 세계에서 7위로 또 많이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카나다이기도 한데, 카나다가 이걸 던지겠다라고 지금 또 협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미 국채를 던지고 중국하고 협상을 통해 갖고 앞으로 돈 문제 해결할 거야라는 방식으로 지금 캐나다가 세게 나오고 있고, 예전 같으면 캐나다 그럼 이 새끼 한번 혼내줄까? 이거 쳐들어갖고 군사적으로 혼내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유럽 국가들도 캐나다까지 던진다면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게 나중에 이와 같은 무역 전쟁, 아니 이건 경제 전쟁이죠. 이걸로 펼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즉각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전에 트리도는 정치인이에요. 뼛속까지 그냥 정치인이고 아버지가 정치인 출신이었고 본인이 그냥 정치하는 애송이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 51번째 주지사 하면서 조롱할 수 있는 애였는데 지금은 또 불륜설에 입사해가지고 연예인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트리도 때문에 엄청나게 트리도의 정당 자유당이 그 지지율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꽝 하고 치면서 갑자기 캐나다가 큰일 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 하면서 딱 나타난 사람이 마크 카니가 누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캐나다 국적이긴 합니다만 유럽의 돈과 유럽의 거대 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로스차일드의 후견인이다라고. 후견인이 아니고 바지 사장 같은. 그렇지. 예, 로스차일드의 바지다. 그렇죠. 시키는 그대로 하는 몇 명의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다. 근데 얘가 나서가지고 이 돈을 던지겠다라고 던지는 순간. 그렇죠. 그거는 캐나다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로스차일드가 대놓고 한번 붙어보자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는 게 투매를 해갖고 이거를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되살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얘들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던지면 손실이 나게 됐을 때 이걸 되살 능력이 없지만 로스차일드는 이걸로 해갖고 옛날 뭐 영국 프랑스 전쟁 때도 돈 벌었고 1, 2차 대전 때 돈 번 게 항상 패전국의 채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승전국한테 원가대로 받아먹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만약 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미국도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국채 이자율이 4.2%까지 올랐어요. 동시에 지금 일본도 국채 가격이 4.2%까지 튀어 올랐거든요. 이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협박이 있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 어쩌고저쩌고 조롱을 했었지만 사실 마크 칸이 들어선 이후로는 트럼프가 트리도한테 하던 것처럼 못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카니 총리가 단순히 카니 한 명이라고 보면은 그냥 캐나다 총리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홀몸이 아니에요. 그 뒤로 거대 세력이 뒤에 빙산의 일가 조금 나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니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토가 세이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국 이게 나토 재무장을 위한 유럽 연맹이 재무장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가 거기 끼어들게 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랑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유럽하고 싸울 수 있지만 캐나다, 마크 카니의 캐나다는 유럽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그리고 거죠. 지금은 트럼프를 들이받아야 마케니의 인기와 더불어서 캐나다 국민들이 신뢰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 카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카드가 맥혔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네, 누구냐에 왜냐하면 따라서. 당시에 트리도의 재무장관이었던 여성 장관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차기 총리는 그 여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 안경 쓰고 굉장히 그 뭐랄까 지적으로 생기신 분이지. 근데 카니가 딱 나타났을 때는 그냥 다들 다른 쪽에서 입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카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냥 경력 한 줄 영국 중앙은행 총재 출신 이걸로 그냥 모든 게 그럼 다 모든 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게임 아웃인 거예요. 제 친구가 명동에서 제일 큰 사채업자 이런 거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 어느 회사를 가도 사장 자리를 딸 수 있는 그런 명함인 거죠. 비유를 참 이유가 참 좋네요. 예.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뉴욕 타임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덴마크, 나토의 관계자들이 그린란드 안에서 미군이 접근권을 확보한 땅에 대해서 일종의 주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땅으로 치외법권으로 해서 땅을 일부 떼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은 무슨 골든돔으로 해갖고 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 전체가 다 필요 없다니까. 그 말씀하신 비밀기지요? 아니 그런데 필요 없고 북극권에 제일 가까운 쪽 그리고 항로를 견제하는데 북극 항로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 남과 북 중에 하나 또는 두 군데 정도를 해빙이 돼 있는 두 군데 정도를 자기네 주둔 기지 형태로 해가지고 아예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땅으로 양도받고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한 게 미국 너 목적 뭐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 뭐 북극항로 통행사 받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 너 거기서 어쨌든 짱 박아서 니들이 뭔가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그러면 그린란드 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는 안 건드리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덴마크라든지 그린란드 입장에서도 체면이 상하지 않는 수준, 트럼프도 적절한 선에서 뭔가를 얻은 수준에서 자르는 이런 방식의 어떤 물밑 협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원한 거는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애초에 그 큰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한다는 말 자체가 사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린란드 문제는 일단락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일단락 돼서 이제 배부르다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어쨌든 오빠 내가 그린란드 가져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가져왔잖아. 그렇죠. 가 되는 거예요.